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EM 플러스 오늘 영상 찍을 거고요. 14연속 음봉이 뜨고 이제 앞에 구간 매물을 좀 잡아 먹어주는 양봉이 떴었는데 오늘도 증시가 지속적으로 좀 하방으로 갔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하방으로 증시가 내려갔었는데 이거 관련돼서 EM 플러스는 일단 양봉으로 계속 잡아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종가는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EM 플러스 계속 지속해서 기대되는 이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2월에 있을 기대감 뭐죠? 유상증자 납입 기대감. 유상증자 납입 기대감. 요거 좀 말씀드렸고 최근에 우리 흑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죠? 흑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왜 오르죠? 최근에 이런 뭐 초전도체로도 엮이고요. 신기하게 초전도체도 엮이고 그죠? 이 재료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보도 그렇고 뭐 크리스탈 신소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 EM 플러스가 옛날에 과거에 이 그래핀 관련돼서 그죠? 흑연 관련주로 좀 엮여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시세를 봤나 싶었으나 역시나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재료로서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는 거는 어제 상승에 주도했던 유로죠. 유로 뉴스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뭐가 나오죠? 자, 글로벌 삼각 동맹 나선다 라고 좀 나와 있는데, 자, 자회사 설립, 탄자니아 광산 개발 추진한다 좀 나와 있어요. 요걸로 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좀 읽어보면은, 자, 뭐 김경태 기자, 유로는 100% 자회사 유로 탄자니아를 설립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은 유로는 신설 법인을 통해 니켈, 리튬, 흑연 등 광산 개발 및 원소재 트레이딩 관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 법인에 출자되는 자금은 67억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67억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재료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주가 올라가면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로 탄자니아의 광산 개발 트레이딩 사업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중심으로 전개될 방침이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전 세계 광물의 30% 이상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탄자니아는 전 세계 흑연 매장량 순위 6순위이며 니켈 등 다양한 양극재 광물이 풍부하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도 갖췄다. 현지에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탐사 면허와 광업 면허 등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가 필요하다. 유로는 최근 현지 에너지 광물부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원에 대한 확약이 담긴 공식 서한을 수령했다. 탄자니아 광산 개발과 관련해 유로가 낙점 지은 지역은 린디주다. 린디 지역은 마인즈 광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순도 니켈, 흑연, 리튬 등 다량이 매장되어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에 주목해 최근 린디 지역을 특별 전략 광물 지역으로 선포했다. 자, 우리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리튬이 많이 나고 코발트도 많이 나고 그죠? 흑연도 많이 나고 리튬, 니켈도 많이 나는 이러한 지역을 왜 도대체 다른 대기업이 아닌 유로랑 EM 플러스가 할 수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답이 나와요. 이미 좋은 곳들은 다 이미 채갔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진짜 좋은 곳이라고 했으면은 분명하게 다른 데서 먼저 채갔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라는 거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만 보면 됩니다. 주가를 상승시키는 재료로서 이걸 사용하려고 이런 식으로 찌라시는 아니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뉴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반등 시에 절대 속지 말고 급등 나오면은 정확한 타점에 매물대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읽어보면은 일단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뭐예요? 자, 유로 탄자니아는 많은 광물 중에 함량이 높은 니켈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 계획이며 이미 국내외 대기업과 공급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 이 대기업 누굴까요? 그냥 지네들이 헛소리 해도 사실 그냥 대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대기업인지 모르죠. 그리고 그 정확한 기업을 말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럼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게 있어, 임마. 대기업, 누구 대기업이라 하는지 얘기하면 되겠냐? 당연히 안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개미들 낚는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대기업인 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구할 확률이 99%니까. 뭐 1%의 확률로 진짜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당한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와, 이 새끼들 또 구라치네. 또 구라치는데 이번이 진짜 탈출 기회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요 관련돼서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이 3,400원, 3,500원대 뭐가 상장됐죠? 3,800원짜리 CB가 상장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 CB를 3,800원짜리를 3,500원에 상장시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뭐예요? 이상하다. 왜 상장시켰지?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겠죠. 회사가 진짜 위험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3,500원의 계좌를 분산 때려서 올려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거나. 근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후자라고. 왜냐면은 이 전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얘네 코스피고 이 배임 횡령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했을 때 뭐 환기 종목이나 관리 종목이나 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본 잠식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부분 자본 잠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뭐 돈만 안 빼먹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태는 일단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100%는 없습니다. 근데 100%는 없는데 얘네가 발행해준 전환사채라는 게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뒤쪽에도 보면은 분기를 좀 보더라도 보세요. 분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쪽에 연결 재무제표 말고 자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상 얘네가 작년에 2023년도 5월, 4월부터 이렇게 사채를 좀 썼잖아요. 그죠? 이 사채에 대해서 이 사채 빌려준 애들이 지금 한 230억 정도를 EM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 과연 뭐 배임 횡령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냐?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 구간에서 EM 플러스는 아직 남아있는 사채가 있기 때문에 회사 관련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사채 CB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회사가 이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지. 근데 EM 플러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작전주라는 관점에서 돈을 빌려준 애들이 이 회사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 4, 5, 6월에 돈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3월에 감사보고 시즌이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 물량 엑시트를 위해서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요. 제일 수상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4일 연속 음봉. 14일 연속 음봉이 제일 수상해요. 이게 왜 수상한 거냐면은 잘 보세요. 기존의 개인 투자자한테 물탈 기회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물탈 기회를 안 줘요. 이렇게 야금야금 하루에 1% 내지 2%씩 빠지잖아요. 그럼 물타기가 애매하잖아. 물타기가 애매하죠. 물 안 타요, 개인들이. 근데 어쩔 때 물을 타요? 갑자기 마이너스 20% 30% 빠진 물을 탑니다. 사실상 이게 위험한 신호여서 더 물을 타면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세력들이 개미를 털 때 밑으로 뺐다가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빼서 여기서 횡보시키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20% 빼버리면은 별로 비중 없는 애들은 그냥 물 타야지 생각해서 물을 탄단 말이야. 그럼 세력들한테는 물 타면 평단 낮아져. 개인들 평단이 낮아지니까 오히려 올라갈 때 악성 매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음봉으로 물 못하게 조금씩 빼는 이렇게 야비한 수를 좀 쓴다. 제가 예시를 두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이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거래정 됐는데 얘네가 제가 이때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물론 이건 정배열이긴 해요. 올라가다가 여기서 말도 안 되게 빼요. 거래량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빼다 어디서부터 뺐어요? 이 위에부터. 자, 400원부터 200원까지 거의 45%를 말도 안 되게 거래량 없이 뺍니다. 그리고 어떻게 밑에서 위아래로 좀 흔들어주다 어떻게 돼요? 흔들어주다가 여기서 쏴버리죠. 그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노림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 구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물을 타거나 손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 타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빼버리면은 아예 물도 못 타요. 물도 못 탄다. 그래서 손절을 해요. 차라리. 올라오면 여기서 언제 손절해요? 언제? 여기서 손절해. 여기서. 이런 데서. 이런 데 손절한다. 이렇게 손절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봉을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올려버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M 플러스 급하게 빼는 경우는 우리가 HLB 글로벌을 볼 수가 있어요. HLB 글로벌. 올라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어떤 패턴을 보이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멀쩡하게 가다가 밑으로 확 빼버리죠. 확 빼버리고 횡보하다가 얼마예요? 4,000원이죠. 4,000원 찍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어디까지? 쭉쭉쭉쭉쭉쭉쭉 36,000원까지 미쳤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세력들이 개미들을 괴롭히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가 어디서 많이 털릴 거냐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5,000원 구간에서 많이 털릴 것 같거든요. 5,000원 구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파동에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 7,000원 초반까지도 가능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7,000원까지는 일단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7,000원에서. 아시겠죠? 야, 지금 구간 2배 넘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 타지 말고 반등할 때 손절하세요. 제가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EM 플러스 라이브 때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이번 주 공개 방송 진행해요. 언제? 2월 4일. 2월 4일에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자, 시간은 12시랑 이제 2시 투표를 했는데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2월 4일 몇 시에 합니까? 몇 시? 2월 4일 1시. 2월 4일 1시로 확정하겠습니다. 1시에 할 테니까 1시에 와서 좀 라이브 봐주시고요. 제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뭐 12시, 2시였는데 1시라서 뭐 참여 안 하실 분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꼭 참여 여부도 제가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이 라이브 관련돼서 제가 50명이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이거는 아마 비공개로 진행한다. 근데 일단 50명이 안 되면은 다 공개로 할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자, 1000명, 자, EM 플러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2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뭐 2억, 3억까지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명이 들어온다 가정을 하게 되면요, 이 자금이 50억에서 10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소수 인원으로 진행할 거고, 어차피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근데 혹시나 라이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있어요. 제가 같이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지금 핸드폰이 스팸 처리된 분들도 있다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 담당자 분한테,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번호를 받기로 했고요. 자, 010-6437 자, 7403. 자, 요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이쪽으로 간단하게 라이브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라이브 참여 보내주시면은, 물론 50명이 안 될 경우에 그냥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50명이 넘을 경우에 제가 라이브 참여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링크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EM 플러스 이 단기적인 반등폭, 목표가, 그리고 이러한 재료들에 대해서 제가 라이브에서 모든 걸 다 공개 드릴 테니까 뭐하자? 위에 번호 010-6437 자, 7403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라이브 참여라고만 보내주세요. 다 참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관련돼서 이 확실하게 그냥 공개 방송 진행할 수 있지만 혹시나 사람 많아지게 되면은 참여 보내주신 분들께는 전부 다 링크를 드릴 겁니다. 자, 웬만하면 공개 방송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이브 참여라고, 그죠?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EM 플러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 굉장히 많이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2차 전지 관련돼서 위험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RF셈이라는 종목 있죠. RF셈이. 자, 이 RF셈이라는 종목도요, 보시게 되면은 봐봐요. RF셈이 어떻게 됐어요? 거래 정지 됐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매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들고 와도 어떻게 됐어요? 거래 정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제가 한 진짜 많아요. 그 2차 전지가 본업이 아닌데 2차 전지 한다고 해서 2차 전지 사업으로 갔다가 주가 다 빠진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 조사 대상이요. 언제 거래 정지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기업들 다 뽑아서 조사를 해놨거든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자? 무조건 체크해보세요.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이 자료를 드릴 거니까 반드시 체크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요즘에 2차 전지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2차 전지 사업한다고 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이러한 기업들 제가 분명히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왔어요.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사업 신용만 내다가 상패 거래 정지 금감원 집중 조사 돌입했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자, 기존 사업은 이렇게 되는데 자, 그쵸? 자, 뭐 기타 의료기기, 금속, 전기전자, 기계인데 뭐 했어요? 자, 코로나 때는 마스크, 코로나 치료제 그죠? 2차 전지, 바이오 쓸데없는 사업을 신규 사업에 추가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이죠, 작업. 작업을 치기 위해서 신사업을 추가해서 주가 부양을 한 건데 요 기업들이 지금 조사받고 있는 기업들이 추측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조금 위험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하자?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상장사 절반이 상장 폐지되거나 매매 거래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조치를 모두 끝낸 회사 7개 중 6개가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나와 있죠. 자, 이미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6개가 어떻게 됐다? 이미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3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기업들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요거 무조건 좀 받아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이 종목이다 딱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요 자료를 통해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감원은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지난해 7건을 조치 완료했고 현재는 13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3개의 종목이겠죠.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RF세미가 됐을 가능성이 높고 RF세미 어떻게 됐죠? 이번에 거래 정지. 그죠? 거래 정지가 돼버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돼버렸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RF세미 주가만 잠깐만 보더라도요. 주가 상승폭 어땠죠? 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2,000원부터 3만원까지 15배 뛰었습니다. 15배. 2차 전지 한다고 15배 뛰어서 개미들 다 설거지 시켰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기업들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13종목 추린 거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종목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무조건 어떻게 하자? 매도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혹시나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2차 전지 기업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요? 2차 전지 2차 전지라고 네 글자 보내셔서 꼭 13종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13종목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종목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어떻게 하자? 무조건 체크하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이 부분 아시겠죠?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신규 사업 추진 기업의 특징. 최대 주주 변경이 됐거나 자금 조달을 50억 이상. 보통 12로 조달하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종목이 12를 조달했거나 최대 주주가 변경된 적이 있다. 작년에.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고 혹시나 내 종목이 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2차 전지라고 네 글자 남겨서 꼭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금감원은 신규 사업을 가장한 불공정 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치 완료 7건 중 42%는 무자본 M&A 세력, 경영권 인수 과정 직후 6개월 이내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체크해야 될 거, 여러분 계좌를 까서 2차 전지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거나, 그죠? 아니면은 작년에 최대 주주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전환 사채를 발행한 적이 있는 회사를 가지고 있다. 무조건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2차 전지라고 무조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 11월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 기본적인 분석 2차 전지 뭐였어요? 매출하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그죠? 그리고 기술적 분석 요거 해가지고 종목 뽑아놔 드렸죠. 제가 15종목 정도 뽑아놨는데 정확히는 20종목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뭐요? 받아가셔서 내가 그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무조건 체크해야겠죠. 그죠?
왜 도대체 불성실 공시 범인이 되면 안 좋은지 알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 왜 안 좋아지는 겁니까? 벌점을 두게 되면은 거래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 종목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널 이 명품 차트 분석, 그죠?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이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6차 매집주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 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 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2000. 프로2000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ABL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건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2000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ABL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